주택가 골목길 한켠에 한참 공사 중인 집이 한 채 있는데요. 오래된 단독주택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상업 공간 중에 여기 베이커리 카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얼마나 된 집이에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옆집분 말로는 100년 전부터 수리하면서 썼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60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60여 년이면 강산이 6번도 넘게 바뀐 시간.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 시간 이곳에서 묵묵히 긴 세월을 지킨 공간인데요. 자, 이 집은 또 어떻게 바뀔지 기대됩니다. 일반 상가들은 요즘 건축을 보시면은 뭐 입구가 4m, 깊이가 8m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임대를 내지만 구옥은 예전에 지어진 땅 모양의 형태하고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한 군데 한 군데 인테리어 나올 때마다 전부 다 구옥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징대로 모양이 나와서 이제 그런 게 하나하나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 시간의 흔적에 나만의 개성을 더한 공간인데요. 세월을 머금어 조금씩 변형된 모습조차도 멋스럽다고요. 요즘은 이런 구옥을 찾아 상업 공간으로 바꾸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이곳도 그런 곳 중에 한 곳이라죠. 낡은 주택을 고쳐 빵집으로 바꾸는 중인데요. 이건 무슨 작업인가요? 구멍 메꿔주고 매끈하게 전체로 하는 게 올바르는 게 전체를 다 해야 돼. 페인트 작업을 위해 울퉁불퉁한 벽면을 평평하게 메꿔주는 작업을 먼저 하는데요. 하루 종일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며 천장부터 바닥까지 쉴 틈이 없네요. 무게는 뭐 그렇게 많이 무거운 건 아닌데 이 손목으로만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거 하면 손목이 아프죠 많이. 그야말로 직업병이랍니다. 아프지만 작업을 쉴 수는 없습니다. 반나절 만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작업 하나가 끝났나 싶었더니 다시 또 시작입니다. 갑자기 벽면을 문지르는 작업자들. 뭐 하시는 건가요? 커티 작은 것은 다 쇠바를 다 쳐줘야 돼. 불뚝 물룩하고 이렇게 넣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쇠바치는 없어지고. 페인트 작업 전 벽면을 평평하게 고르게 하는 사포 작업인 건데요. 공기는 그냥 보이는 그냥 칠만 한만 되는 거. 네네, 맞네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칠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작업 속에 이렇게 작업자들의 세세한 손길이 다 있었던 거죠. 일을 하러 오면 붉은 마음을 해야 때려보다 해야 팬티 안 그러면 시간 나고 안 가도 작업 중 나오는 먼지들로 힘겨움이 배가 되는데요. 잠시 쉬며 숨을 고릅니다. 저 꼬일할 때 이러면 시원해 좋지. 사포질을 끝낸 작업자들이 다시 또 분주해지는데요. 페인트 작업 전 다른 곳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보양 작업부터 시작하는데요. 차가 제일 문제예요. 왜요? 멀리 튀거든요 이게. 위에 본넷자 들어가지 말고. 이래가 2번 잡으면 되잖아. 현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도 꼼꼼하게 보양 작업을 해줍니다. 뭐 칠 묻으면 뭐 물려줘야 되고. 바람에 따라 페인트의 입자가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본격적인 내부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기계로 분사되며 칠해지는 거랍니다. 다 흰색이에요. 이게 좁은 공간에 넓게 보이기 위해서 백색.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분사되는 세기와 면적에 맞춰 균일하게 칠해줘야 한다네요. 이거 뿌리 달렸는데 최소한 2번은 밑작업 빼고 2번은 해야 되죠. 고르게 나오려면. 여러 번 덧대어 페인트를 칠해줘야 하는 작업. 작업자들의 노력으로 어느새 깔끔하게 완성됐습니다. 집 내부뿐만 아니라 지붕 작업도 한창인데요. 지붕은 특별히 보수할 곳이 없어 새로 바꾸지 않고 옛것 그대로 새로움을 더하는 칠을 한다네요. 이게 볼이 많이 지갖고 롤러 하도 묻지를 않잖아. 홈 사이에 있는데 못 넣잖아. 하나하나 붓끝을 눈으로 확인하며 손으로 작업해야 하는데요. 베테랑 작업자의 정성을 더합니다. 더욱이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오래돼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딛기도 좀 조심스러우시겠어요? 뻐득뻐득하면서 지금 밟을 때마다 꾹 내려가잖아. 사람이 밟을 때마다 옛날 그 높은 곳, 비탈진 지붕 위에서의 작업.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작업자도 조심스러운데요. 그렇기에 서두르지 않고 작업자만의 속도로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거 미끄러질 수도 있고 이제 밑으로 그렇다고 해서 뭘 반각하지도 못하는 게고 중심 잡아야 해야 돼. 힘들지. 용도 쓰이고. 긴장을 놓지 않고 베테랑만의 노하우로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이렇게 묵묵히 작업한 시간만 30년입니다. 어느덧 지붕 작업도 끝이 났는데요. 파란색의 환한 지붕이 반겨주는 것 같네요.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이렇게 완성하고 나면 뿌듯하지. 며칠째 이어지는 가을 장마.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작업은 계속되는데요. 빗속 작업이 쉽지 않아 날씨가 야속하긴 하지만 그나마 날씨에 영향을 적게 받는 내부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예, 타일 작업할 겁니다. 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0kg. 한 묶음에 20kg인 타일이 한쪽에 수북하게 쌓입니다. 그런데 오늘 작업이 영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뭐 하시는 건가요? 뒤에 스티로폴이 있는데 고향 옛날에 보온재가 있는데 여기는 타일이 안 붙는다고 봐야 되죠. 난감합니다. 숙련된 솜씨로 벽면에 붙여져 있던 보온재를 벗겨내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한쪽에서는 재료 준비가 한참인데요. 고르게 섞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타일 접착제 면이 안 맞아가지고 적당하게 섞인 접착제를 벽면에 발라주는데요. 울퉁불퉁한 표면의 벽면에 맞춰 고르게 발라 타일을 붙였을 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랍니다. 보온들은 생생히 가도 안 굳고요. 이거는 굳어요. 돌처럼 아주 서로가 접착하기 위해서 먼저 발라놓고. 바탕 작업을 꼼꼼하게 해야 타일이 잘 붙기에 가장 중요한 기초랍니다. 고르게 접착제가 발라진 벽면에 수평선에 맞춰 타일을 붙여주는데요. 타일 작업에도 노하우가 있다네요. 온도가 잘 퍼져야지 위에 타일하고 잘 붙어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밥이 덜 차니까. 작업 중간중간 계속 고무망치나 손으로 두드리는 작업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드가 잘 안 붙었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로. 소리로? 예. 소리가 차이가 있어요? 네, 이게 붙은 소리. 네. 덜 붙은 소리. 소리와 손 감각으로 접착이 잘못된 곳을 바로 찾아내 다시 보수 작업을 하는 건데요. 오래된 작업자만의 노하우입니다. 한쪽에서는 타일 커팅 기계로 크기에 맞게 재단 작업이 한참입니다. 이제 한 바자리를 잘라서 넣어야 되니까 하나 넣어야 되네. 현장에서 상황에 맞춰 재단하고 붙여주는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무거운 타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작업. 오랜 경력에도 쉽지 않습니다. 앉아서 하니까 무릎이 많이 아프고 무릎 아프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 힘들긴 아무래도 타일도 이제 무거우니까 들고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힘이 많이 들죠. 힘들고 고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작업자. 자, 이제 얼추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조각조각의 타일이 일정한 간격으로 하나의 타일인 듯하네요. 이 손가락이 야는 이 펴지는데 이게 안 펴지. 정말요? 이게 다 펴진 거. 굳어버린 손가락에 딱딱한 굳은 살까지. 작업자의 손에는 그간의 노력이 훈장처럼 남았는데요. 칼 잡을 때. 네? 양칼 잡을 때. 베테랑 작업자의 손은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올인의 모습입니다. 아, 일하다 이렇게 물 한 잔 드시면 어때요? 이 맛입니다. 이 맛. 잠시 쉬었으니 다시 힘을 내보는데요. 벽에 붙은 타일에 마무리 작업 준비가 한창인데요. 줄름 들어가요. 이제 사이사이에 물이 안 들어가게 물이 들어가면 본드가 녹아버려가지고. 줄로는 타일 사이사이 넣어주는 건데요. 작업자만의 노하우가 있다네요. 이제 손바닥에 딱 쥐고 밀어 넣는 느낌으로 넣어요. 꽉 채우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타일 사이사이 메꿔주듯 밀어 넣어준 다음 쓱쓱 타일 부분은 닦아주는 건데요. 이렇게 줄눈 작업을 해줘야 타일이 떨어지지 않고 오래 유지될 수 있다네요. 줄눈 하나하나 대충이 없습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회사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기술자를 못 봤거든요. 이 팀에 들어오니까 제대로 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야 계속 버텼어요. 일 배우고 싶었어요. 버티면서 배운 실력. 이만하면 완벽하죠. 이제 벽면 작업이 끝났으니 바닥 작업을 시작합니다. 모래를 깔아주는데요. 바닥에 작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모래를 깔아주는 이유가 있다네요. 이제 이 바닥 상태가 이제 수평이 안 맞으니까 모래 세면으로 이 수평을 이제 맞춰놓고 작업을 해야 돼요. 평평하게 바닥에 수평까지 맞춰주면 준비가 끝나고 뭐 하나 허투루 대충이 없는데요. 작업 하나하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신발은 왜 벗나요? 신발이 더러우니까 타일에 이물질이 있어. 강력에 이물질. 톡톡톡
다시 두드림의 소리로 타일의 접착면을 확인합니다. 타일 작업으로 바빴던 하루. 어느덧 작업도 마무리돼 갑니다. 타일 작업이 끝나자 이제 유리를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평범해 보이지 않죠? 유리 블럭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채광이 들어오면 서로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내를 조금 더 넓게 보이고 개방감 있게 유리 블록으로 작업하는데요. 벽이 아니라 작업이 쉽지 않다네요. 블록 사이사이 시멘트를 넣어 빈 공간을 채워주는데요.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눌려서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꽉꽉꽉꽉 눌려가. 이제 하루 지나 양성되면은 이게 팽창이 서로 팽창되는 그 그림으로 맞물려 갖고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 무언가도 넣어주는데요. 이건 뭔가요? 보강근이라고요. 철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 들어갈 때 철근 들어가듯이. 유리 블록을 하나하나 쌓아서 만드는 유리창. 아직 시멘트가 굳지 않은 상태라 작업자의 손길도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조금만 이 밸런스 안 맞으면요, 이 밖으로 밀려면 이거 쓰러져요 그냥. 맨 윗줄 마지막 작업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는데요. 이제 다 된 줄 알았더니 중요한 작업이 남았다네요. 줄내면 지금 타일 매직식으로 두는데 이쁘기도 하고 방수도 되고 그 효과가 나는 거죠. 두 가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유리 블록은 압축된 유리로 되어 있어 단열, 채광, 소음 및 통풍 제어에도 좋은 자재라고 하는데요.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어 요즘 인기가 많다네요. 양성이 안 된 거라서 살살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가요 이거. 조심스럽게 줄눈 작업을 하고 유리 블록 부분은 닦아주는데요. 이렇게 보일 듯 말 듯한 유리창이 매력이라는군요. 드디어 활용 점정 유리창까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흐릿하게. 그러면 육안에서도 뭐 저 안에가 카페가 은은하게 또 보이거든요. 이게 살짝.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불빛처럼 행복이 깃들길 바라봅니다. 2달 남짓한 공사. 철거, 목공, 페인트, 타일까지. 수많은 작업자들의 손길이 닿았는데요. 낡고 오래된 옛집이 새로운 감각으로 작업자들의 손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가구까지 들어오고 오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사진도 많이 남고 이 자체가 원래는 죽어있던 부엌이었는데 살아 숨쉬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특하고 세련된 모습이 새로 지은 집인 듯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오래된 집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새로 개조를 한 거죠. 인상 좋은 부부가 반겨주는데요. 살짝 구경해 볼까요? 아니, 오래된 집이라고 했는데 어딜 둘러봐도 낡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올라가면 또 애들이 놀 공간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곳이 손주들이 놀러 오면 제일 좋아한다는 비밀의 공간이라는데요. 다락이라고 하기에는 넓은 2층 공간입니다. 공사를 하며 개조를 했다는군요. 유리 이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바꿔서 이쪽으로 바꿨죠. 여기는 이제 애들 꼬맹이들 와서 좀 놀고. 작은 다락 공간이 이 집만의 매력을 담은 곳으로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집주인 마음에 가장 드는 곳이 또 있다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죽으니까는요. 이 공간하고 여기가 애들은 널찍하게 쓰고. 집안 곳곳 동선을 고려한 배치. 높은 천장엔 수납 공간까지 더했는데요. 살면 살수록 오래된 집을 고치길 잘했다는 안주인. 하지만 처음에 집을 보고 한숨부터 나왔다죠. 너무 엉망이었죠. 밑에도 그렇고 다. 너무너무 안 좋을 정도로 그냥 뭐 벽을 이렇게 뭐 허물어질 정도로. 오래되고 낡았던 집. 손을 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는데요. 그래서 마음을 먹게 되었답니다. 헌 집을 새 집으로 바꾸기로요. 오래된 집들은 조금씩 고치면 여기 또 고쳐놨다 또 이쪽이 또 고장나면 여기 또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고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한 번에 딱 이렇게 해놓으면 더 편하고. 바뀐 집 하나로 부부의 삶에서 행복이 더해졌다네요. 자, 여기 그 행복의 울타리를 짓는 현장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주택가. 이른 아침부터 골목길이 북적이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여기는 이제 노후된 주택, 이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집들이 너무 노후되고 단열 문제라든가 수도 관계 모든 것들이 노후돼서 전체적으로 내외부 전체 공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이 공사 첫날이라는군요. 이젠 사라질 이 집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7, 80년대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인테리어. 괜찮아 보이지만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네요. 준공된 지 한 30년 이상 된 집이고요. 어렸을 때는 상당히 고급 집이죠. 이 가베라고 하는 나무로다가 이제 마감을 한 건데 이제 이런 데들이 오래되다 보면은 이 안에서 벌레들도 막 있고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 같은 것들도 이 안에서 죽어 있을 수가 있어요. 집안 곳곳 세월의 흔적이 담긴 집. 아하, 옛 주인이 멋진 그림 한 폭을 남겨두었네요. 우리 어렸을 때 뭐 낙서하면 저기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아주 벽화를 그려놨네요. 이런 추억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쉽지만 30여 년의 세월이 담긴 공간. 사실 곳곳을 둘러보면 긴 세월에 멀쩡한 곳이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옛날 집이다 보니까 단열이 잘 안 돼 있어서 결로가 생기고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외부 쪽에서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물이 이제 들어와서 생기고 그래서 전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쪽에 다 결로나 곰팡이가 발생이 되는 거죠. 벽지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에 집 전체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더 관심이 많으세요. 젊은 분들은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는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다 동일한 공간이잖아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공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의 스타일에 맞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옛것의 멋스러움은 살리고 나만의 생활 스타일은 더하는 구옥 리모델링. 이것이 구옥만의 매력이라고 하는데요. 새로 집을 짓는 것보다 짧은 공사 기간도 인기의 요인이라죠. 분주한 현장,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철거 작업은 가장 먼저 깨지거나 다칠 수 있는 것들을 분리하는데요. 문지방을 철거하고 전체적으로 이 벽 가베하고 전체 싹 뜯어내야 되니까 기본 틀부터 먼저 철거를 해놔야죠. 숙련된 작업자가 오래된 문지방부터 분리를 시작합니다. 모든 과정이 다 그렇겠지만 가장 위험하고 힘든 것이 바로 철거 작업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에 떨어진다. 이게 발등 지키고 머리에 떨어지면 큰 사고로 갈 수 있으니까요. 집을 부시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하나 작업자가 직접 철거를 하는데요.
그렇기에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유리창이며 문지방이 제거되면 다른 작업자는 천정의 오래된 나무를 뜯어냅니다. 쉽지 않은 오래된 집의 철거 작업, 숙련된 작업자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힘으로 해야 되는 거지 뭐. 요령하고 힘으로만 어쩔 수 없는 거지 녹아다니고. 새로 집을 짓는 것보다 쉽지 않다는 오래된 주택을 바꾸는 일. 더운 날씨에 잠깐의 작업에도 땀이 쏟아집니다.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술과 요령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이게 어렵게 잘 안 나가면 힘이 꼽히고 그래서 그런데 잘 나가면 뭐 그냥 어렵게. 낡고 오래되었지만 이 집만 해도 관리는 잘 된 편이랍니다. 작업의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게 한 판이야. 아, 이게 하나예요? 야, 이게 한 판에다가 이거 무늬로 다 부신 거야. 여기에다가 하나하나씩. 짙은 나무 인테리어가 유행했던 그 시절, 또 하나의 흔적을 지우고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합니다. 어느덧 1차 작업이 끝이 나는데요. 철거된 텅 빈 집안을 보니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지는군요. 잠시 숨을 고르는 작업자. 그런데 그때 뭐예요? 이게 이건가 보다. 뭐? 이렇게 못 박히는 경우 많아요? 근데 작은 거는 뚫어, 큰 것들은 못 뚫는데.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한여름. 그러기에 여름철이면 이른 아침부터 작업을 시작하지만 더위는 피할 수 없습니다. 땀. 아, 이게 땀이에요? 땀물이지 내가 샤워를 했겠어. 어디 가서 샤워? 샤워는 땀으로 샤워한 거지, 땀으로. 땀으로 젖은 온몸에 고된 작업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물맛이 최고 좋습니다. 물맛이 최고 좋지. 하루에 1.8리터 3개까지 먹어. 이럴 때. 물 한 잔, 잠깐의 휴식으로 다시 힘을 내봅니다. 다음은 벽을 철거하는 작업인데요. 하나하나 상태를 확인하며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곳은 가벽을 철거해 조금 더 넓게 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라네요. 없애고 확장 공사하려고 그러는데? 작업자들에게는 구옥 개조보다 새로 집을 짓는 현장이 더 수월하다는데요. 철거부터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이라죠. 아, 철거할 때 브로크가 넘어지면서 이게 몸에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고된 작업에 구옥 철거는 젊은이들도 마다하는 일이라네요.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작업자. 그의 정도와 요령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재미는 또 있는 게 허름한 거 갖다가 다 제껴버리고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완공되고 나면 뿌듯한 그런 게 또 생기지. 다 되고 나면. 고된 일이지만 누군가의 삶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보람이라는 작업자. 비가 오고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이 그렇죠. 다시 또 힘차게 달려봅니다. 이번엔 또 무슨 작업인가요? 대부분 이제 조적 벽돌로 쌓다 보니까 하중을 좀 지지하는 게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네, 부분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강할 부분은 보강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있거든요. 오래된 건물의 특성상 구조의 지지력과 강도 안정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 보강 작업. H빔, 철판, 탄소판 보강 등이 있는데 이곳은 H빔 보강입니다. 200kg, 한 300kg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이거 다 사람용 돼야 돼요? 네, 원래는 장비로 이제 양중을 많이 하는데
이제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장비로 좀 올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손으로 양중을 하게 돼요. 철골을 옮길 기계가 들어오기에는 좁고 오래된 건물. 그렇기에 모든 것이 작업자들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요. 대여섯 명의 힘을 모아야 겨우 옮길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최고 싫은 거니까. 아이고. 집안에 옮겨진 철골,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작업자 모두가 조심조심 발을 맞춰 옮기는데요. 자칫 한눈을 팔았다간 큰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라는군요. 벽에 바짝 붙여 세우고 높이에 맞춰 고정하는 작업까지 모두 긴장을 놓칠 수 없습니다. 잡아줘. 무게가 상당히 나가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빠지면 사람들 다칠 수 있으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해야 되고. 양쪽 기둥에 철골을 세우고 두 개를 이어주는데요. 작업자 모두 숨죽이고 집중된 순간 그만큼 정확해야 할 작업입니다. 됐어. 와. 오케이. 이제야 작업자의 얼굴에 안도의 한숨과 함께 웃음이 번지네요. 이게 무게도 무게지만 혹시 올리다가 떨어지거나 또 미끄러지면은 상당히 위험해요. 사람 뭐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중상 이상 다칠 수 있어서 가장 이게 힘들어요. 다른 한쪽 작업까지 안전하게 마치는데요. 가장 큰 작업을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철골 보강 작업은 오래된 집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거라네요. 이렇게 보강 작업을 하고 나면은 한 50년 정도는 더 집을 좀 50년 정도는 더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